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기차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많아질 것이고, 지금이 매수하기는 가장 적절한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시장 외국인 자금 폭발적 유입 2차전지 캐즘 종료됩니다. 앞으로 판매량이 급증합니다. 이 종목 지금이 대바닥 구간입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시장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서 공통점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이나 이런 부분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있는 링크 터치를 하시고, 요 링크 있죠? 링크를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달러의 흐름과는 다르게 원화의 흐름은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4월달 들어서 국채 선물을 무려 21.9조 원을 순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달과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월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맞물린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2.5%에서 2.3%로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신용 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원화 강세 국면의 이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는 자금들이 중국계 자금들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중국계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이 좀 있죠. 뭐 관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원래는 미국의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중을 축소시키고, 그 비중을 축소시킨 자금을 가지고 한국의 채권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자금이 지금 현재 한국으로 유입이 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원화가 지금 현재 강세 국면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WGBI라는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 수급이 한국 채권을 좀 이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수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원화 강세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화가 강세 국면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 펀더멘탈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수출을 잘해서 경상수지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흐름으로 해서 원화 강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나라들끼리의 합의로 원화 강세가 만들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마냥 좋아 보이진 않다라는 것이고, 환율 변동에 어느 정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화 강세 국면으로 가면 외국인들 유입이 현물 시장이든 선물 시장이든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JP모건도 그렇고 월가의 많은 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는 나름 지금 현재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자금의 흐름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워낙 강세 국면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어느 정도 증시에 대해서는 나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고점 대비 낙폭이 큰 그러한 이제 산업들 쪽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크게 하락이 나온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쪽으로 해서 나름 그래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산업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그래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중 갈등이네,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관세 전쟁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죠. 뭐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캐즘이네, 더 이상 성장이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따져보면,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27%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37%가 증가를 했고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64%. 영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만 1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견조한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보조금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18%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를 늘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전기차 쪽도 어느 정도 이제는 희망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뭐 테슬라 장사 안 된다, 그리고 뭐 많이 꺾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1분기에만 16%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자,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불확실성은 커졌으나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미국의 전기차의 40%가 수입산이기 때문에 관세가 본격화되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변수는 이제 관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도 미국에 전기차를 많이 팔죠. 관세만 잘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판매량은 유지시킬 수 있거나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총평은 불확실성은 있으나 성장세는 유지가 된다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1분기에만 판매량이 36%나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약 100만 대 판매가 근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중 무역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와 일부 차종들은 이제 판매가 중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딱히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차피 내수잖아요, 그렇죠? 내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유럽, 미국 이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캐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2030년, 2040년, 2050년도 갔을 때에는 내연기관 차보다는 그래도 전기차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많은 국가들에서 이렇게 전기차 관련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차 부분을 봤을 때, 특히 배터리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가장 이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술 중에서 그 세 가지 기술은 과연 어떤 기술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배터리 기술의 이 3대 요소, 요 부분만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시더라도 2차 전지를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마 좀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분들 대부분 보면 과거 1, 2년 전부터 계속 물려 계셔서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일단은 방향성을 잡으실 때는 요 세 가지 기술을 방향성을 잡으시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밀도를 봐야 되겠죠. 에너지 밀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니켈의 비율을 이제 80%까지 높여가지고 에너지의 저장 용량을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고요. 자, 실리콘 음극재, 기존 흑연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실리콘 음극재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리튬 메탈 음극, 요 부분도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것도 배터리의 무게와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라는 기술을 봤을 때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리튬 메탈 음극, 여기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춰서 관련된 종목들을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안정성 부분은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자, 안정성은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사실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고, 그 다음에 안정성 부분도 전고체 배터리인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 기술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폭발이나 누액을 방지한다.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한다. 화재 위험이 최소화된다. 하여간 그 2차 전지의 대부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제가 정리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충전 속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자, 고출력 충전용 전해질 리튬,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이온 주입 제어 기술, 요 세 가지 기술이 충전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때는 최대한 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된 회사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방향성은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지만 지금 대부분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뭐 70% 80%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은데, 근데 이 정도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좀 매수를 한다면 분명 좀 좋은 결과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변동성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22일, 내일이죠. 그래서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올해 1분기에는 테슬라가 이제 차량 인도는 이제 33만 대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3%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보급형 모델이죠. 모델 Y에 대해서도 양산이 올해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로 밀렸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테슬라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따지고 보면 테슬라는 이렇게 판매량이 급감하거나 항상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항상 최저점이었어요. 2022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뉴스와 실적 발표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테슬라향 2차전지 국내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배터리 기술 3대 요소를 여러분들 보시고 에너지 밀도 부분, 그 다음에 뭐 안정성 부분, 충전 속도 부분, 여기에 포커싱 맞춰서 좀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 흐름이 어떤지, 그 다음에 수급 흐름이 어떤지, 이제 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만 한번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탑픽 종목이죠. 네,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30만 원대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100만 원대지만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LG그룹 자체에서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LG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의 그룹사가 이렇게 주력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차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테슬라향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2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이죠. 중국 내수용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2차전지의 그 쓰임새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이제 자리입니다. 현재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고, 뭐 과거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그리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대형주의 차트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그리거나 크게 그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파동을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여기서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요 세 번째 국면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32만 원대 진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31만 원대 진입을 하는 요 구간, 31만 원에서 32만 원 요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자리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연기금, 연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뭐 연기금 계속 돈 없다, 매수 여력 딸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뭐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사모펀드 쪽에서는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장기성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해줘야 그래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좀 하락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매수 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분야는 대기업이 아니면 좀 이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2차전지는 뭐 새로운 기술을 발견을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신기술을 도입을 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계속적으로 살아남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기업이 결국에 승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강한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기업이 좀 이제 유리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LG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그냥 2차전지 쪽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만 잘 버티면 시장을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캐즘이네 지금 뭐 안 좋은 소리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만약에 지금 뭐 고점에서 50% 물렸다 60% 물렸다 해서 포기하셔서는 안 돼. 그럼 돈 아깝잖아요. 그렇죠?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추가 매수를 해서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대기업들처럼 그렇게 가야, 그래야 빠져나오든가 그래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이긴 해요. 예, 지금 워낙 또 뭐 고점 대비 뭐 50% 60% 이렇게 빠진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력적인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G 에너솔루션을 봤으니까 이제 삼성 SD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2차전지 기업들 이렇게 보면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뭐 크게 주목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대부분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LNF라든지 뭐 이쪽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번에 유증을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남는 기업이 이제 시장을 독식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증을 크게 해서 만약 유증이 성공을 해서 자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쩌면 LG 에너솔루션만큼의 그런 기술력이 삼성한테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기술력이 좀 압도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인데, 그 세라믹 적층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네, 적층 기술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멍을 메우는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고체를 만약에 하면 이렇게 양극지가 있고 이렇게 음극지가 있는데, 원래는 액체 전해질을 넣잖아요. 그럼 액체 전해질을 넣으면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 채우기 때문에 양극지와 음극지가 서로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고체 전해질을 넣으면 여기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이 이렇게 좀 있으면 이게 양극지, 음극지가 서로 작용을 잘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을 메워야 이 양극지와 음극지가 이게 작용을 하는데, 그 기술이 바로 이제 이 적층 기술이라는 거예요. 세라믹 적층 기술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으로 삼성 SDI의 전고체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뭐 5, 6년 이내에는 정말로 전고체 배터리가 좀 상용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배터리 투자자들이 전고체는 아직 이르다, 아직도 먼 나라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AI 시대고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전고체에 대한 요런 뭐 문제점이라든지 뭐 제한 사항들도 몇 년 있으면 다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회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도 이번에 이를 갈고 유증을 했으니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도 지금 잘 보셔야 되겠고, 매수하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고점 대비 80% 빠진 자리입니다. 네, 고점 대비 80% 빠진 자리고, 이렇게 역배열상으로 해서 월봉상에 역배열상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졌을 때가 가장 이제 괜찮은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죠. 네,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 기업으로서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 웬만하면 이제 24만원대 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라인 때리면 이렇게 반등한 흐름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부분은 이제 소재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는 앞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의 그 소재를 또는 희귀 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냐 아니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아마 좀 이제 수익률이 갈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 뭐 수급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뭐 개인들과 외국인과 기관들 간에 계속 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딱히 뭐 크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이제 뭐 LNF,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거의 뭐 바닥을 찍었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머티,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요런 애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금 전저점 찍고 돌리는 자리에서 좀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여전히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강조드린 매수 타점에서 잘 한번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2차전지 좀 괜찮은 뉴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일단 2차전지 관련된 기술은 요 세 가지 기술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불확실성은 있지만 판매량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성장성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민 채널이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는지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시하기 전에 주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 3,000개 종목을 20개, 30개로 압축을 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매일매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눌림목, 매수 타점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등주를 또 선점하기 위해서 급등주의 공통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수급들의 매수세를 추적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많은 전자책들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요 링크 있죠. 요 링크를 터치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투자자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